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누망입니다.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선천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가 하락했고요.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61%포인트 크게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2.5% 떨어진 코스피. 자, 어제 코스피가 급락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기 때문이고요. 자, 미국과 한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다면 주가는 반드시 상승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쌀 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기계적인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자, SVB발 뱅크런이 없지만 아시아 증시는 크게 하락했다.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항생과 니케이도 하락했습니다. 자, 은행을 불신하여 모두가 돈을 인출한다고 하면 은행은 무너집니다.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6에서 8%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신뢰인데요. 하락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류는 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자, 논란 끝에 가덕도 신공항이 5년 6개월 앞당겨서 짓는다고 하는데요. 자, 기존 안은 가덕도 앞에 바다에 이렇게 공항을 짓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바다와 그리고 가덕도 섬에 이렇게 걸쳐서 공항을 짓게 되었습니다. 가덕도 공항은 이 수정안이 더 현실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사그러들지 않는 공포, 안전자산, 미국 국채와 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실리콘밸리 뱅크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모두가 돈을 찾는다면 은행은 파산이겠죠. 대안이 나와야 하고요. 이런 현상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급락한 미국 국채 2년물의 금리, 그리고 금 가격이 1,900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자, 금 투자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달러의 위기인데요. 금리를 올려서 달러의 가치를 올리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것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금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금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바닥에서 아직 10에서 15%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인플레 둔화 확인한 FED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다. 자, 빅 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에 대한 그런 전망치가 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아예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작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 생각에 금리는 이번에 0.25%포인트 상승하지만 추후로는 동결 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SVB 파산시킨 폰뱅크런 한국도 남일이 아니다. 자, 아까 사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줄을 서 있었지만 요즘에는 은행을 가지 않아도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옮길 수가 있죠. 만일 한국에서 뱅크런 사태가 생긴다고 하면 이 금융권에 있는 돈을 인터넷 뱅킹으로 1금융권으로 옮기고 그 돈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36시간 만에 파산을 했다. 이것을 뜯어보니 하루 새 예금이 55조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뭐 예금이 빨리 빠져나간다고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획된 파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기획된 파산이라는 것은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금리를 내릴 때 금리를 내리는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 은행 하나를 파산시켰다고도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금융권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은행주 SVB 사태로 어, 연초의 상승분 모두 토해냈다고 합니다. 자, 투자 심리 위축.
하대 금융지주가 급락했고요. 정부의 은행 때리기도 부담의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은행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년 만에 거래된 단지들 집값은 30%가 떨어졌다. 자, 이 기사는 악의적인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상승 거래가 된 것들이 많은데 하락 거래만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거래가 2년 만에 되었다. 2년 만에 거래가 되면 그동안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고요. 2년 만에 거래가 되었다는 것은 9,000세대, 5,000세대 이런 단지들이 아니죠. 500세대, 1,000세대 단지들이고 거기에서 싼 물건들이 거래가 되면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자, 1월 달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00건을 넘었죠. 네, 그리고 현재 3월 15일인데 3월 15일이면은 2월 15일까지 건이 집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2월 달에 벌써 1,982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500건에서 3,000건 정도로 그렇게 집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월의 거래량이 집계가 반도 안 되었는데 1,982건으로 작년 10월에 비해서 3.5배 증가하였습니다. 네, 엄청난 증가죠. 네, 2월 거래량은 2,500건에서 3,000건 예상하고요. 자, 그러면 어, 작년 10월에 비해서 4.5배, 5.4배의 거래 증가가 될 것입니다. 거래량 폭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생각할 부분은 서울보다 경기도와 인천의 거래가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신문 기사에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것은 음모라고 생각하고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많은 곳은 동탄, 수원, 평택입니다. 거래량이 늘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500에서 600가구 이하의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속속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죠. 네, 뭐가 이루어질까요? 급급매와 급매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가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싼 물건 없습니다. 자, 지난 1년여간은 거래 빙하기, 거래 멸종기였죠. 그런데 지금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세대 이상에서 먼저 반등이 기록되고 그다음에 3,000세대, 2,000세대, 1,000세대, 500세대 순으로 가격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싼 것이 먼저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하락으로 보이게 되겠지만 급매가 사라지면 가격이 1억이 오르고요. 급매가 사라지면 가격이 2억 상승합니다. 자, 이 기사는 하락론 기자가 쓴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집값 가는 어렵던 대형 아파트가 움직인다. 자, 제가 뭐 벌써 3, 4년 전부터 계속 말하고 있지만, 물론 대형이 크게 상승할 것이고요. 대형을 선호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지만 공급도 없고 기존의 물건도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198대 1 영등포자이 당첨 가점 최고 75점 나왔습니다. 자, 지금 청약에 도전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앞으로 분양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강남권 집값 반등 기미에 하남 과천 역풍선 효과라고 하는데요. 강남 적경지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진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 거래가 시작되면서 급매가 거래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거래가 재개될 때는 급매가 먼저 팔리기 때문에 하락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단과 과천은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자, 2억 2천만 원이면 아파트를 산다. 급락한 세종에서 보게 된 갭 투자라고 하는데요. 자, 원래 세종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큰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자, 그런데 어, 세종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갭 투자를 한다. 뭐 그런 기사인데요. 저는 전세를 낀 거래를 모두 갭 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이사하고 싶은 아파트를 임차 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가격을 깎아서 싸게 사서 1년 6개월 후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이사를 했습니다. 세종은 갭 투자하기 어려운 곳인데요. 갭 2억 2천은 갭 투자 지역으로 갭 투자 물건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세종은 하락이 컸기에 실수요자가 충분히 진입하기 좋은 가격이고요. 상당수가 실수요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과천 지식정보타운 마무리 한교에 맞먹는 첨단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자, 과천 의 이야기입니다. 자, 완공 단계에 접어든 지식정보타운인데요. 지금 상당수 건물들은 완공이 됐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18개사가 입주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상주 인력만 2만 7천 명이 될 것이고요. 또한 유관 업체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천의 미래는 매우 밝고요.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이면 과천 가련동을 반드시 임장하시길 바랍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2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지도를 캡처해 보았는데요. 자, 가련동에 지식정보타운이 생겼을 때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은 인덕원입니다. 인덕원은 교통편의 증가로 부동산 가치가 더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가격적인 반등이 가장 크게 일어날 곳은 평촌 역세권과 범계 역세권이죠. 제가 강의에서 예전에 다 추천했던 지역들입니다. 평촌과 범계에 투자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잠실에서 상암, 30분 만에, 한강 수상버스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그림은, 영국의 템스강을 운행 중인 리버버스인데요. 서울 주요 거점 10곳을 연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수도의 중심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는 페리가 다니고 있죠.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한강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대부분 관광용이 아니고 출퇴근용입니다. 버스와 마찬가지의 개념인데요. 한강에도 리버버스가 생기면 서울의 교통이 더 원활해질 것이고요. 한강변의 부동산의 가치는 더 상승할 것입니다. 자, 배면 뛰기를 창안한 포스베리가 별세했습니다. 육상 높이뛰기의 혁명이라고 불린 포스베리의 배면 뛰기 기술을 우리에게 선보였죠. 자, 포스베리는 혁명의 대명사였죠. 그분이 별세하셨습니다. 포스베리는 전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새로운 좋은 생각이 세상을 바꿉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한강의 리버버스. 자, 한강의 가치는 더 상승할 것이고요. 한강의 리버버스 환영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금값이 올랐는데요. 금투자 추천하겠습니다. 자, 부실이 없어도 화산 글로벌 금융 신종 위기다.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승자가 되죠. 사자의 심장과 이성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 성수기가 왔는데 공급이 급감했다. 어, 봄철 시멘트 부족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멘트 공급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분양가는 반드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공사비, 토지비 상승 영향으로 서울 분양가가 1년 새 24%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22년이 아니라 23년에는 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분양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양권 투자와 1년에서 5년 차 신축 아파트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자, 야당이 막은 부동산 규제 완화법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할 것인가? 자,
지금 야당의 반대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것에서 참으로 화가 납니다. 자,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당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손태현 질문 마치겠습니다.